세상에는 겉보기에 번듯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영은 이 말을 자주 했다. 화려한 명함, 번듯한 직함, 그럴듯한 말솜씨, 하지만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주변의 사람과 시간을 갉아먹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현대를 세울 때 건설 현장부터 조선소, 은행가, 정치인까지 그중 정말 무서운 건 정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보다 외판처럼 다가와 시간과 믿음을 빨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번만 틈을 주면 돈보다 더 큰 걸 잃는다. 바로 인생의 시간이다. 젊은 시절 나는 쌀가게 심부름꾼이었다. 새벽마다 쌀자루를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배운 게 있다. 쌀은 떨어져도 된다. 하지만 신용이 떨어지면 끝이다. 그 신용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람이었다. 말로만 다정하고 은혜는 있고 약자를 깔보고 남의 시간을 빼앗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몇 번이고 무너질 뻔했고 결국 사람 보는 눈을 키워 살아남았다. 오늘 나는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 한다. 정주영이 평생 현장에서 깨달은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5가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모르면 당신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기회까지도 갉아먹힌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패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끝까지 보면 누굴 피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 시작한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샌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맨손으로 나라의 산업을 세운 한 남자 정주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시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사람을 움직이는 자들. 해봤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교훈이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말로만 사람을 조종하는 타입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현대를 세우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현장에서 삽질하는 사람부터 넥타이 꽉 조인 사람까지.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싸움도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겉으론 회장님,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라며 웃지만 속으론 당신의 시간과 신뢰를 조금씩 파먹는다. 그들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 이건 회장님만 아는 기회입니다. 지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은 화려하다. 목소리는 부드럽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도면도 일정표도 책임자 이름도 아무 구체도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소 부지를 보러 다니던 시절 어떤 금융인들이 와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조선소를 짓는 건 무리입니다. 계약도 없고 기술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 오면 되지. 그날 밤 바로 철판을 쌓기 시작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저 사람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미친 행동이 바로 한국 조선 산업의 첫 삽이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발이다. 말만 하는 사람은 입으로 돈을 벌고 행동하는 사람은 몸으로 나라를 세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첫째, 종이를 싫어한다. 둘째, 숫자를 회피한다. 셋째, 책임을 피한다. 이 셋이 모이면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 해도 신용은 0원짜리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물었다. 좋다. 그 말 종이에 써봐. 그 순간 상대는 당황한다. 왜냐하면 말로는 모든 걸 꾸밀 수 있지만 글로 쓰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닌 서류, 일정, 숫자, 서명이 바로 진짜 신뢰의 증거다. 정치에서도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은 처음엔 귀에 달콤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갉아먹는 도둑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자는 결국 말로 무너진다. 현대를 세우던 시절 나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정부는 불가능이라 했고 은행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철판을 밟고 기름 냄새를 맡았다. 그게 바로 내가 말보다 현장을 믿은 이유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발자국은 땅에 남는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는 말뿐인 사람이 있지 않은가? 회의 때마다 문제 없습니다만 반복하고 정작 책임질 때는 사라지는 사람 말이다. 그때는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그 질문 하나로 상대의 진심이 드러난다. 말로만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반드시 멈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는 현장도 책임도 구체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배운 건 단 하나다. 말은 싸다. 행동은 비싸다. 말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말의 온도보다 발의 방향이 중요하다. 해봤어? 그 말 종이에 써보라 해봤어? 그게 바로 사람을 가려내는 첫 시험이다. 사람의 그릇은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느냐로 결정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유형, 바로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하자. 나는 평생 빚으로 시작했다. 돈의 빚도 있었지만 사람의 빚이 더 많았다. 쌀가게 심부름꾼 시절 나한테 쌀 한 대를 외상으로 맡겨준 노인이 있었다. 그 한 대로 시작해서 오늘의 현대가 있다. 그 은혜를 나는 평생 잊지 않았다. 그 노인의 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가진 건 다 빌린 것이다. 갚을 수 있을 때 반드시 갚자. 하지만 세상에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 받을 땐 고맙다고 허리를 굽히지만 돌려줄 때는 지금은 바빠서 마음은 늘 감사해요 하며 슬그머니 피한다. 그들은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행동은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처음엔 작게 시작한다.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자료 한 장 부탁하고 도움 한 번 받는다. 그럴 땐 늘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용은 사라진다. 신용이란 건 돈보다 무겁고 이러면 다시 못 얻는다. 정주영식 관계의 핵심은 단순했다. 받은 건 반드시 형태로 갚아라.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작은 선물이든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손으로 옮겨야 한다. 나는 현대를 일으킬 때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 전쟁 직후 시멘트 한 포대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어떤 협력업체 사장은 나를 믿고 외상으로 자재를 내줬다. 그 후 회사가 안정되자 나는 가장 먼저 그 업체부터 찾아가 말했다. 이제 갚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사장은 울었다.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현대 네트워크의 뿌리가 됐다.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엔 잘 나가는 듯 보여도 결국 주변이 하나 둘 떠난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받은 걸 돌려줄 줄 아는가? 만약 아니면 그 사람과는 멀리 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결국 책임도 신의도 인간미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 한마디가 그들의 본색이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다. 정성껏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 말도 없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했을 뿐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그들은 도움을 계속 받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냉정하지만 정확하기 때문이다. 주는 사람은 결국 갚을 줄 아는 사람 곁에만 남는다.
현대의 초창기, 내가 IMF 직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받은 걸 잊지 않는다, 이 신뢰 하나로 다시 모였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신용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땐 말보다 행동을 봐라. 감사합니다 한마디보다 그날 덕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답하는 사람. 그게 진짜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은 빚을 갚으면 끝나지만 은혜는 갚을수록 커진다. 해봤어? 받은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려줘 본 적 있어?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다. 사람의 본 모습은 강자를 대할 때가 아니라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형, 바로 약자를 깔보는 사람 이야기를 하자.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다. 청소부, 운전기사, 용접工, 사무원, 임원까지 그중 제일 위험한 부류가 있었다. 윗사람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지만 아랫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직책이나 돈으로 사람을 나눈다.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오래 일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현장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 맨발로 공사판을 뛰어다녔다. 지게차도 없고 기계도 없던 시절이다. 그때 정부 관리들이 나를 촌놈 사업가라고 불렀다. 그 사람은 책도 안 읽는 장사꾼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비웃음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현장의 사람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으면 현대도 조선소도 나라의 산업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공 한 명이 사고를 냈다. 배밑단 철판이 잘못 붙어 수억 원 손해가 날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해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불러단 한마디만 했다.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배를 더 잘 만들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울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팀장이 돼서 최고의 용접 기술자가 됐다. 약자를 깔보는 대신 기회를 주면 사람은 성장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반대로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남 탓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부하가 잘못했다, 환경이 나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하면 내가 다 했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뢰의 바닥까지 떨어진다. 약자를 깔보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서나 보인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 편의점 직원에게 투명인간 취급, 택배기사를 향해 불친절, 회사에선 막내에게 야만 부르고 이름은 안 부른다. 하지만 윗사람 앞에선 허리를 꺾는다. 이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웃고 약자에게는 짐승처럼 군다. 그건 진짜 강한 게 아니다. 그건 불안한 거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눌러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격이 썩은 사람이다. 나는 늘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은 작업복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현대건설 시절 나는 식당 아주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같은 식판에 같은 밥을 먹으면서 말이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서민처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웃으면서 답했다. 나도 서민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게 내 신념이었다. 약자를 깔보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겉으로는 잘 나가도 어느 순간 아무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상사에겐 웃지만 막내에겐 차갑고 친구에게는 상냥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심한 사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건 습관이자 인성의 구조다. 한 번 굽은 마음은 아무리 말로 고쳐도 다시 굽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위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성공한다. 아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 오래 못 선다. 해봤어? 식당에서 주문할 때 고맙다는 말을 해봤어? 편의점 직원에게 수고했다고 말해본 적 있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격을 보여준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유형은 바로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시간과 싸우며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을 껐다. 하루하루가 쫓기듯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일찍 깨달았다.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까지 빼앗는 사람. 그건 돈을 훔치는 도둑보다 더 나쁘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그들은 목적 없는 회의, 끝없는 검토, 늦은 약속으로 하루를 잡아먹는다.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결론은 없다. 좀 더 검토해 봅시다. 오늘은 이야기만 정리하죠. 이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현대 초창기엔 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정부 회의에 참석하면 시작은 항상 느리고 끝은 늘 밤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속이 탔다. 이 시간에 공사장에 있었으면 도로가 한 구간은 더 깔렸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짧게, 실행은 길게 합시다. 그 한마디가 이후 현대의 문화가 됐다. 회의 30분, 실행 3일. 말을 줄이면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은 실적이 쌓인다. 그런데 세상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약속에 늦고 준비 없이 와서 끝없이 잡담한다.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남의 시간까지 낭비시킨다는 것이다. 지각을 반복하면서도 길이 막혔다, 급한 전화가 있었다라며 당연한 듯 변명한다. 그러나 변명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습관적으로 시간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말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시간을 잃으면 결국 신뢰도 잃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 시간으로 신뢰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약속한 시간에 오고 제때 연락하고 늦으면 미리 사과하고 이 기본이 무너진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말은 값이 떨어진다. 내가 젊었을 때 외상 쌀 가게를 하던 시절이 있다. 그때 손님이 내일 꼭 갚겠다 하고 했는데 그 내일이 3일, 일주일이 되고 결국 한 달이 됐다. 나는 그때 느꼈다.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구나. 그게 내 사업 철학의 시작이었다. IMF 이후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라. 현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고 바로 오늘 알려줘라. 그 한 통의 전화, 그 1분의 응답이 사람을 살린다. 시간을 아끼는 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조금씩 잘라내는 사람이다. 회의를 길게 하는 상사, 결정을 미루는 리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 다 같다. 그들의 공통점은 책임을 피하고 판단을 늦추며 남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늘 내 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3분, 결정은 30초.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3분 안에 결정을 못 내리면 그건 검토가 아니라 회피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도 사람도 같이 떠난다. 지금도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한 가지를 본다. 그 사람은 남의 시간을 존중하는가? 회의를 시작할 때 제때 들어오는가? 보고를 간결하게 하는가? 결정을 미루지 않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용이다. 해봤어?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내 말 한마디로 빼앗고 있진 않아? 기억해라. 시간을 훔치는 건 생명을 훔치는 거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오늘은 5번째, 그리고 마지막 유형, 책임을 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살았다. 현대를 세우고 도로를 깔고 배를 만들고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이란 단어와 함께 시작됐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불가능이 아니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잘 되면 내가 했다 하고 망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다 한다. 입으로는 조직을 위한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살겠다고 숨는다. 현대 초창기 나는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한 번은 도로 공사 중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책임자는 어디 있나 찾아보니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다시 시작하자. 그 한마디로 현장은 다시 움직였다. 그때 깨달았다. 책임은 무겁지만 책임이 있어야만 신뢰가 생긴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겉으론 똑똑해 보인다. 위험을 계산하고 실수를 남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보다 태도를 본다. 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가? 이 질문 하나로 리더의 무게가 결정된다. 정주영식 경영의 핵심은 늘 같았다. 판단은 빠르게, 책임은 내가 진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영국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했을 때 나는 계약서에 이렇게 서명했다. 배를 못 만들면 그 책임은 나 정주영이 진다. 그게 한 나라의 신용을 세운 결정이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용기, 그게 현대를 만들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는다.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요. 예산이 안 나와서요.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이 말은 다 같은 뜻이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위기 때 사라진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보고서 뒤에 숨고 비판이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를 비운다. 그렇게 신뢰를 잃고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사람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어떤 이는 승진을 위해 동료의 실수를 떠넘겼고 어떤 이는 부하의 성과를 가로챘다. 그들은 잠시 성공한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책임을 피하는 리더는 결국 조직 전체를 무너뜨린다. 책임은 무겁지만 도망은 더 무겁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네가 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책임을 지나? 그 질문에 제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반은 리더다. 책임을 진다는 건 두려움보다 용기가 크다는 뜻이다. 기억해라.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간을, 신뢰를, 그리고 기회를 빼앗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반대로 주변을 살린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다. 그저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장사꾼이었다. 하지만 그 장사꾼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내 이름으로 책임진다. 이 마음 하나였다. 해봤어? 실패했을 때 변명 대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 말해본 적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가장 강력한 신용이 된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선다. 내 인생을 한 줄로 말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사람을 봤다. 말로만 움직이는 사람,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약자를 깔보는 사람, 남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 이 5 부류는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삶도 갉아먹는 사람. 그들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 왜냐하면 신뢰는 하루에 쌓이지 않지만 단 하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땅도 아니다.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썩은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해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이런 세 가지를 본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빠른가? 둘째, 받은 걸 돌려줄 줄 아는가? 셋째, 책임질 때 도망치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남는다. 나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학력도 연줄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을 믿었고 사람에게 갚았다. 그래서 현대가 있었다. 나에게 현대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인생을 망치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도 돈도 마음도 배가 된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건 인생의 가장 큰 공부다. 기억해라.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다. 이건 세상을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다. 내 인생에서 배운 건 단 하나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진심으로 일하고 책임지고 신뢰를 쌓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그게 내 인생이 그리고 현대의 역사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게 있다면 당신이 오늘 다짐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라. 신뢰, 도전, 성장, 책임.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내일의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키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갉아먹는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라. 나는 앞으로도 당신의 시간과 신뢰를 지켜주는 진짜 이야기만 전할 것이다. 사람을 잘 보면 인생이 보인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